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은 책 읽기 정말 딱인 날씨죠? 그래서 제가 여름 책 추천 가져왔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맛을 가져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햇살처럼 뜨거운 열정, 청춘, 청량을 담은 책이고요. 두 번째는 여름에 읽기 딱 좋아, 등골이 서늘해지는 오싹한 소설입니다. 저는 이렇게 5권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의 책들이다 보니까 제목에 여름이 들어가는 책들이 많고요. 여름에 읽었을 때 그 재미와 몰입감 그리고 계절감이 2배가 될 수 있는 책들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김신혜 작가의 에세이 아무튼 여름입니다. 책 소개에 앞서 말하자면 저는 여름 실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목적성이 뚜렷한 에세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냥 자기 인생을 늘어놓는 그런 에세이들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은 여름이라는 뚜렷한 주제가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상 깊은 문장들을 좀 적어놨어요. 굉장히 많죠? 107페이지인데요. 그 시절 내가 그리워한 건 여름이 아니라 여름의 나였다. 여름이 사실 덥하고 또 습하고 되게 짜증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마저 그리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들리고 있는데 한밤중에 들리는 매미 소리,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먹는 시원한 수박,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게만 생각하던 여름의 풍경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무튼 여름 참 좋구나 를 느끼게 해줍니다. 여름 자체를 사랑하게 된다기보다는 그런 여름을 잘 보내는 저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 미화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이 더운 여름, 이 책으로 한번 버텨봅시다. 다음은 이디스 워튼의 고전 여름입니다. 제목에 여름 이렇게 적혀 있어서 안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여름이라는 뜨거운 계절에 주인공 체리티가 사랑을 겪고 또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소설입니다. 제가 몰입을 좀 잘하는 편이라 너무 설레면서 읽었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고전이라서 그런 걸까요? 결말이? 그치만 배경도 배경이고 이 책에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어요. 74페이지. 사랑이 피 속에서 즐겁게 춤을 추는데 어디에서 태어났건 누구의 자식이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저 진짜 이 부분이 되게 설렜어요. 아니 근데 한이는 사람 다 설레게 해놓고 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네.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문장은 122페이지인데요. 그러나 체리티에게는 더위는 오히려 자극제였다. 가슴에 불타오르는 것과 똑같은 빛이 온 세상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 도키도키한 여름의 사랑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영화 콜미 바이 유어 네임 원작으로도 유명한 그의 여름 손님입니다. 이 책에는요, 주인공 엘리어와 올리버가 함께 보낸 여름날의 사랑을 아주 간질간질하고 섬세한 문장들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퀴어물이긴 한데 단순히 동성애가 주제라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얘기라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지랑이 같이 사라지는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랄까요? 콜바넴이 영상미로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보통 영화가 좋으면은 원작이 별로인 경우가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화랑 책 둘 다 최고다. 제일 좋았던 문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 내 이름으로 너를 부를게.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셨어요? 전 이게 진짜 사랑 같아요. 영화도 안 보셨으면 지금 극장에서 하고 있던데 꼭 보러 가세요. 다음은 청희 작가님의 SF 소설 1억 번째 여름입니다. 이 책은요, 시작되는 여름 그리고 끝나는 여름 이렇게 2가지 계절밖에 없는 행성에서 살아남는 아이들의 얘기를 다뤘습니다. 얘네 서사가 너무 아름답고요. 이게 살짝 에에올이랑 연결되는 얘기이긴 한데 다정함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책에도 그런 다정, 구원 이런 서사가 있습니다. 이 책이 시작부터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기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의 얘기를 다룬 책이라 너무 슬픕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자신의 쓸모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책인데요. 작가의 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억 번째 여름은 살아가는 이유를 완성해준 사람을 위해 희생하려는 5명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솔라펑크 소설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예를 들면 발표라던가 면접이라던가 합격하기 위해 그리고 또 잘하기 위해 매 순간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가끔은 정말 하찮은 이유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존재로 인해 내가 굉장히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증명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살고 싶은 욕망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읽고 나서 되게 나의 쓸모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요. 이런 여름밖에 없는 세상에서 서로의 쓸모를 증명해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SF와 그런 구원의 얘기를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책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병모 작가님의 아가미입니다. 이 책은 여름의 청량함보다는 약간의 축축함 그리고 먹먹함을 담은 책인데요. 상처를 받은 아이, 주인공 곤의 성장을 다룬 소설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걸 읽고 쓴 블로그의 내용을 보면 강하가 넓은 강 어딘가에서 편안히 눈 감았길 바란다. 물속에서는 울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으니 그가 마음껏 울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서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슬픕니다. 왜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는 빨리 어른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책을 읽고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숨쉬고 싶은 우리를 살게 해주는 상처, 아가미. 실제로 이 주인공이 어릴 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가미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바다 내에 있는 그런 풍경들의 묘사가 좀 잘 담겨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작가님 진짜 전생에 물고기 아니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책으로 뽑아봤어요. 자, 이제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책들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실제로 제가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책들 위주로 가져왔고요. 혼자 누워서 보다가 선풍기를 끄게 만든 책들도 있습니다. 책들은 가볍게 읽기 좋은 비교적 덜 무서운 순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오싹한 소설은요. 북커상 후보에도 오른 책인 정보라 작가의 단편소설 저주토끼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후딱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공포를 맛보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전래동화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SF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기묘하고 독특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 전래동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놀부가 나중에는 벌을 받게 된다는 거. 그렇게 잘못한 인물들이 벌을 받기 때문에 오싹함 뒤에 오는 통쾌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읽는 내내 좀 불편하고 묘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좋았습니다. 저는 단편들 중에 덫이라는 단편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황금피를 흘리는 여우를 발견한 주인공이 욕심에 눈이 멀어 결국 가족까지 잃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단편의 제목처럼 돈이라는 덫에 걸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주인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변기에서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그런 기괴한 단편도 있거든요. 제목이 머리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소름 돋고 기괴했습니다. 다음 책은 정혜연 작가의 홍학의 자리입니다. 18살 최다연 학생이 학교에서 목을 맨 채 발견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책의 시작입니다. 주인공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담임선생님 김준호인데요. 썩을 놈이죠. 이게 용의자의 시선에서 책이 전개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데 진짜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쫄리고 막 긴장되고 그랬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인물들의 진실과 또 추악한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 책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읽는 내내 진짜 범인은 누굴까 하고 추리하게 만드는 재미가 있던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넷플릭스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책이어서 가능한 그런 반전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 읽고 진짜 머리가 띵 했거든요. 이 책이 근데 묘사랑 그런 주제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반전이 확실하고 또 몰입감 있게 잘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싹한 책 추천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정유정 작가님의 종의 기원이라는 소설인데요. 사이코패스 소년인 주인공 한유진을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 주인공이 시작부터 피범벅인 채로 깨어나요. 그리고 이제 상황을 둘러보는데 엄마가 죽어있고 이래요.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데 진짜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주인공인 상태로 막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읽는 내내 묘한 불쾌감을 느꼈던 책이고요.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읽었어요. 왜 이렇게 정유정 작가님 책이 여러 권 있는데요. 원래 종의 기원도 있었는데 누구 빌려줬나 봐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매번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를 느끼거든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도 사이코패스에 대한 책인데 그에 대한 엄청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상 깊었던 문장은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거짓말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페이기도 하다.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정말 잘 쓴 책입니다. 마지막 오싹한 책은요, 이유스케의 이상한 집입니다. 저처럼 약간 그알이나 토요미스테리, 궁금한 이야기 Y, 썸머 이런 프로그램 좋아하시면 이 책도 재밌게 읽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집의 평면도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거든요. 한 유튜버가 평면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이 이상한 점을 따라서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애초에 책을 딱 열었을 때 이 평면도를 보고 이상한 점을 찾아보라고 해요. 근데 봤을 때는 뭔가 평범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가와 평면도를 약간 분석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 멀쩡해 보였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무섭고요. 심지어 이게 실제 이야기래요. 제가 여기 띄워놓을 텐데 실제로 이 유튜버 분이 이 평면도를 발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덧붙여 나가다가 이 영상이 너무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이게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해요. 예를 들면 1층이랑 2층 이렇게 평면도가 있어요. 따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2층에 뭔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1층이랑 2층을 겹쳐봤더니 1층과 2층을 잇는 그런 새로운 통로가 나와요. 비밀 통로.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통로를 이용해서 어떤 살인을 했을 것이다. 이건 살인을 위해 설계된 집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오거든요.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 전 읽으면서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읽는 내내 흥미진진하고 또 그리고 뭔가 실제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이게 결말이 살짝 아쉽기는 한데 평면도라는 주제가 워낙 참신하기도 했고 그동안 읽어보지 못한 형식의 책이라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화도 나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책 읽고 너무 재밌어서 영화까지 보고 왔는데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영화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1편이 너무 재밌었다 하시면 2편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책 소개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중에 여러분 어떤 책이 가장 끌리셨나요? 청량한 맛? 아니면 오싹한 맛?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안녕!